안녕하세요. 저는 명인학원에서 고양예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 고양예고 1학년 국어 시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는 총 2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관식 없이 모두 객관식이었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학에서는 총 1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현대시는 이별 이후, 마음의 태양, 향수 세 작품인데요. 이별 이후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마음의 태양과 향수는 이번 9월 모의고사 지문이었습니다. 현대소설은 미스터 방은 교과서에, 파편은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가시리는 교과서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채미가 이 작품은 9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시조세수 역시도 교과서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고전소설 쌍주기연, 고전수필 기왕전설은 모두 9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독서 지문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었어요. 인공지능 예술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개의 글이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총 6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영역별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에서는요, 이 9월 모의고사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지문 따로, 교과서 작품 따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지문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작품 하나, 모의고사 작품 하나 이렇게 섞어서 세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양예고 시험이 계속해서 좀 모의고사 스타일, 수능 스타일로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문제 형식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소설에서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다든가, 고전시가나 현대시에서 형식적 특징을 묻든가, 혹은 시어나 식구,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모의고사 수능 형식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보다는 좀 수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냈다는 거. 다만 이제 그 예상치 못한 한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변별력을 주려고 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자성어 교과서에서 했습니다. 네, 교과서에 써 있는 한자성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과서 수업을,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좀 철저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쉽게 맞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세국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가,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좀 중세국어라는 파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 말고 아예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 유형이나 물어보는 것들이 전혀 의외의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거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좀 준비만 철저히 했으면 오히려 문법은 좀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총평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아마 이 모의고사를 포함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아마 10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지문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유형의 생소한 학생들이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떠올려 보면 문제가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험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수준 이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세국어가 끝났죠. 문법에서 아주 어려운 파트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말 내신 안내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려운 고비가 다 넘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일단 문학에서는 가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도 가사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미가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작품이 가사였는데요. 사실 근데 그 작품은 현대어풀이가 다 되어 있는 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층곡이라고 하는 가사는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문 그대로 배웁니다. 따라서 현대어풀이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공부하기도 편하고 시험 보기도 편할 겁니다. 또 문법도요. 물론 중세국어만큼은 아니지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답은 교과서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문제 유형이 수능식이었다는 거지 내용이 뭐 완전 다른 데서 나오거나 교과서 밖에서 나온 건 전혀 없어요. 다 교과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과서다.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결국에 답은 교과서에 있다는 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엔 철저한 개념 수업.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문제풀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기초가 튼튼해야 모의고사,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고양예고 내신도 점점 모의고사 스타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잘 나와야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수능도 잘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바로 모의고사 형식으로의 전환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당부의 말이자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난 내신 대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중세국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이번 시험에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 정말 축하하고요. 혹시나 행여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에는 꼭 올립시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자,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